대한애국당 수석 대변인 임지연입니다. 8월 20일 대한애국당 제69차 최고위원 및 시도당 위원장 연석회의 브리핑을 드리겠습니다. 신라 화랑도의 임전 무태 정신으로 대한애국당은 자유통일 대한민국을 이룰 것. 대한애국당은 8월 15일 건국 70주년 행사에 이어 8월 18일 대한애국당 창당 1주년 기념 시국 대토론회를 울진에서 가졌습니다. 울진의 기성 망향해수욕장은 삼국시대, 특히 신라의 화랑이 훈련을 한 역사적 장소였고 동해에서 가장 긴 해변을 가진 곳입니다. 대한애국당도 신라 화랑도의 임전무태 정신이 필요합니다. 임전무태의 각오로 진실과 정의를 찾는 투쟁의 길이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입니다. 대한애국당은 임전무태 정신으로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과 김정은 북한 괴뢰 정권을 물리치고 자유통일을 이루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것입니다. 대한애국당과 애국국민께서는 태극기 아래 하나로 뭉쳐 진실과 정의의 싸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부 행사에 이어 2부 시국 대토론회에서는 모든 시국의 현안들을 허심탄회하게 다루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시국 토론회가 솔직담백하게 현 정국의 상황을 정확하게 짚었다는 반응을 보내주셨습니다. 참석해주신 패널들과 당원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경제 참사 야기해놓고도 국민과 힘 겨루기 하는 문재인 정권의 독선.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끝없는 추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고 있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경제성장의 모순된 구조가 문제라고 합니다. 대한애국당의 시국 토론회에서 나왔던 말과 같이 지금 최악의 경제 상황을 바꾸는 길은 문재인 경제팀들이 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들을 멈추는 것입니다. 소득주도 성장과 관련된 정책을 없애야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중단하는 것이 맞습니다. 노동시간 단축 문제, 탈원전 문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 등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반자유민주주의, 반시장 경제적인 정책을 멈추지 않으면 문재인 정권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경제가 다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국민들은 5년 단임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좌파 정권은 촛불 쿠데타를 통한 권력 찬탈이라는 정통성 없음을 무마하기 위해 포퓰리즘으로 국민들에게 돈을 퍼붓고 있습니다. 일자리 예산을 15개월 동안 37조 원을 사용했습니다. 일자리 예상 증가율이 월 36만 개였는데 18만 개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심지어 7월 통계는 5천 개 일자리로 반토막이 아닌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37조 원의 일자리 예산은 대체 어디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대한애국당은 철저하게 분석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으나 청와대 정책실장은 안일하게 대한민국 구조 모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대한민국 구조 모순을 이야기할 때가 아니라 반시장 경제 정책을 없애야 대한민국 경제를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내년도 예산 중 21조 원을 일자리 예산으로 편성하겠다고 합니다. 결국 문재인 정권은 2년 동안 58조 원을 일자리 예산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소득주도 성장의 두 축인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을 처리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돈을 쏟아 부어도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대한애국당은 이전부터 예산 편성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혈세는 혈세대로 낭비하고 일자리는 일자리대로 감소하는 상황이 올 것을 예상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잘못된 정책을 폐기하지 않고 내년까지 가면 대한민국 경제는 회생불능이 될 것입니다. 세수가 평균 예측보다 19조 원이 더 거치고 있습니다. 이 19조 원이 더 거치는 것이 문재인 정권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박근혜 정부 때 정확한 재정 예측과 미래세대 청년 일자리 저출산 고령화 남북 통일 대비를 다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경제 이론에도 없는 정책으로 알토란 같은 예산을 다 낭비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주사파 좌파 정권은 그들이 생각하는 정책을 폐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산업별로는 한국 경제의 최후 보루인 제조업 취업자가 12만 7천 명 감소했고,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업시설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과 교육 서비스업이 줄었고, 대한민국 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는 40대 취업자 수 감소폭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8월 이후 가장 큰 14만 8천 명이 감소했습니다. 임시직 근로자는 전년 대비 10만 8천 명, 일용직 근로자는 12만 4천 명이 각각 줄어서 임시직은 2016년 9월 이후 23개월째, 일용직은 지난해 11월부터 9개월째 줄고 있습니다. 서민 이야기를 하던 더불어민주당과 좌파 정권이 내놓은 최저임금 인상과 같은 정책이 오히려 서민 일자리를 앗아가고 있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소득주도 성장을 폐기해야 경제 참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의 정권은 심지어 고용 참사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탓이라고 합니다. 정권이 들어선 지 14개월이 지나도 이런 말을 하는 정권이 4년 후에도 계속 이명박 박근혜 정부 탓을 할 수 있을지 지켜볼 것입니다. 마지막 내용입니다.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에 대한 특검 연장과 국정조사를 촉구한다. 서울중앙지법은 특검이 청구한 김경수 경남지사의 댓글 조작 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이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고 결정한 법치사망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드루킹이 118만 건 댓글에 8천만 회 부정 클릭을 해 여론을 조작하는 데 개입한 김경수 지사를 사실상 공범으로 검찰에서 지목했습니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대표, 당대표로 확실시되는 이해찬 의원, 홍영표 원내대표는 대놓고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개헌 이후 입법부인 권력의 실세 여당의 대표들이 사법부를 이렇게 압박한 적은 없었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 법이 무너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오만불손한 거짓 촛불 세력들이 대한민국 국민을 무시해도 이렇게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당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더불어민주당의 만행에 대해 다각적으로 대처할 것입니다. 법적인 문제도 따져볼 것입니다. 과연 대한민국 집권 여당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당대표, 원내대표로서 자격이 있는지 확인할 것입니다. 사법부와 법치에 대한 있을 수 없는 개입이고 탄압입니다. 대한민국당 지도부는 심각하게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감금 구속을 한 것과 명확한 증거가 있는 김경수 지사를 구속 기각한 것은 법치의 모순과 부당함을 분명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대한민국당은 처음부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항하기 힘들 것이라 이야기했고, 김경수 지사 드루킹의 커넥션을 밝히기 위해 국민들의 힘을 빌린 국정조사만이 살아있는 권력을 제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당의 지속적인 입장입니다. 지금이라도 특검 연장과 국정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야당은 함께 힘을 합쳐야 합니다. 특히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5호당 원내대표 회담에서 김경수 지사 구속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한 것이 있는지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결국 김경수 지사의 구속에 관한 것을 정치 거래로 추악한 모습을 보인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떤 야당도 이러한 비준에 동의를 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배신이요 반역입니다. 대한민국당은 이런 일이 있을 경우 그들을 역적으로 볼 것입니다. 2018년 8월 20일 대한민국당 대변인실이었습니다.